반갑습니다. 오늘 그 340페이지 부동산 금융. 이 금융 파트는 시험에 한 5문제 정도가 나와요. 5문제 나오는데 요 금융 파트는 좀 그 흐름 뜻만 잘 이해두면 일단 요 답은 쉬워요. 그 금융 파트는 한 5개 놓으면 좀 1개 정도 실수하더라도 한 4개 정도 더 맞춰줘야 돼요. 되나요? 금융 그 페이지 340페이지 40페이지 부동산 금융 저는 이 금융은 좀 있으면 우리가 요 금융은 자금 융통이에요. 자금 융통이고 여기 저 부동산은 주로 요 중심이 주로 요 주택 중심이에요. 주택 중심이다. 이 보면 돼요. 주택 중심이다. 그러니까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택을 자금 융통할 때 요 목적이 자금 융통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목적. 자금 융통의 목적이나 요 용도가 뭐냐. 어디 쓰려고 어디에 쓰려고 자금 융통하냐 이 말이죠. 이때 이걸 집을 살 목적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하면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하면 이거는요 주택 소비 금융이다 이랬어요. 주택 소비 금융이다. 주택 소비 금융 있다 있어요. 자, 수요가 소비잖아, 그죠? 똑같은 말로 주택 수요자 금융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요자 금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집을 뭐 한다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건설할 목적 같으면 건설 있죠, 건설 주택 우리가 지을 목적 같으면은 이거는요 주택 개발 금융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 같은 말로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자 금융 또는 공급 금융이다 했어요. 공급자 금융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의 답이 있죠. 집을 살 목적은 소비 또는 수요. 집을 지을 목적은 말 그대로 개발 또는 공급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것은 그냥 나와도 우리 시험에 답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오지선다 체험 정도예요. 시험을 칠 때 이걸 바꿔내겠어요? 바꿔내갖고 안 그래요? 바꿔내겠어요. 그걸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340페이지 보면 그 금융 자금 융통이고 그 2항에 뭐 써놨어요? 340페이지에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게 뭐겠어요? 취득이 이게 소비금융 또는 수요자 금융이겠죠.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니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나와 있는 개발금융 또는 공급자 금융이겠죠. 이 말이겠죠. 한번 쭉 보시고 쭉 내려가면 그 쌍가루 3번에 부동산 금융의 구별이 있죠. 구별. 주택 소비금융. 같은 말로 말한다고요? 이걸요. 수요자 금융. 그 다음에 주택 개발금융. 이게 뭐다? 일명 공급자 금융 또는 개발금융. 그죠? 요거 쓰는 거예요. 있다 보면 되고요. 쭉 넘기고 필요 없고요. 그거 보면 주택 그 343페이지에 주택 도시기금법과 주택 도시기금이 있어요. 이 자체가 이게 예전에 좀 들어봤어요. 혹시 예전에 국민주택기금 들어봤죠? 국민주택기금. 이게 옛날에는 요게 보통 공법에 있어요. 공법에 주택법에 있던 내용이에요. 주택법. 있던 내용인데 요게 저게 3년 전에 이렇게 법이 좀 한 개 생겼어요. 그게 우리가 주거 기본법이 생겼어요. 주거 기본법이 생기면서 그 기본법 좀 넘어간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게 국민주택기금이에요. 국민주택기금이에요. 이게 지금 바뀐 게 이게 지금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거예요.
주택 도시기금이에요. 도시기금이다 말이에요. 주택을 짓거나 도시를 개발할 때 쓴다 이 말이에요. 기금 이 말이에요. 주택을 짓거나 도시 개발에 쓰는 기금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게 뭐예요? 공적 기금이에요. 원래 요것에 우리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관리 주체는 요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걸 좀 전담 관리를 위해서 좀 이걸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전문 위탁 관리를 위해서 전문 위탁으로 이 관리를 전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보면 돼요. 말 속에 뭐 있어요? 주택도시니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하면 돼요. 되나요? 공사예요. 예전에는 요게 국민주택기금일 때는 우리 은행등에서 분산해가지고 위탁 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금을 좀 관리하기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게 옛날에 이게요 대한주택보증공사였잖아요. 이걸 흡수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근데 주로 시험 우리는요 도시개발 이런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주택 부분과 도시 부분인데 주로 시험 우리가요 요 주택 부분 여기 맞추는 거예요. 주택 부문에서 이런 건데 요 주택 부문에 이거는 지원해 주는 거는요 지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무조건 주택이에요. 도시 부문은 따로 있어요. 도시 개정은 따로 있는데 이거는요 국민주택 뭐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하라 보면 돼요. 뭐요? 이하 규모예요 항상. 그럼 국민주택 이하라면 뭐요? 국민주택 규모도 포함이 되고 국민주택 이하가 된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요 자체를 말해요. 국민주택 이하 규모다. 그 위에 있다 혹시요 시험 치면은 국민주택 뭐요? 초과 규모하면 이거는요 틀려요. 여기는 국민주택 어디까지 한다고요?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또는 그 이하만 해요. 두 번째가 하게 되는 게 준주택이에요. 뭐요? 준주택. 여기서 가능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쓰임새는 주택 부분은 이 두 개가 안 돼요. 국민주택 또는 국민주택 이하. 그 다음에 준주택. 자, 이런 주택 할 때 할 거예요. 준주택. 예를 들면 우리가 기숙사 같은 이런 것들이 준주택이에요. 되나요? 쓸 거예요. 이 두 개. 요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체크해 두시면 돼요. 되나요?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 써놨어요?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뭐라 써놨어요? 여하튼 국민주택 또는 국민주택 이하 이런 규모들을 말 목적으로요 건설 또는 임대 또는 임차 구입할 때 뭐 쓴다고요? 지원해주는 자금이에요. 되나요? 그리고 도시개정은 말 그대로 뭐요? 이 도시 재생 같은 거 있잖아요. 도시 쪽이죠. 개발이 쓰는 거고요. 다음 주택개정에 쭉 나와 있고요. 보시면 되고 용도는 내려가서 3항에 뭐 써놨어요?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있죠. 이거 누가 한다고요? 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 관리 주체 맞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좀 전문적으로 좀 관리할 목적으로 전담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좀 위탁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전담 관리 만들어진 게 설립된 게 주택도시보증공사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하시고 자 밑에 보니까 국민주택도시기금 나오죠? 넣었죠? 너무 혹시 그냥 볼 거 없이요. 그냥 국민주택 이상 총은 안 돼요. 뭐요? 뭐는 안 된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안 돼요. 무조건. 그럼 다음 몇 번?
4번.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해버리면 국민주택 규모뿐 아니라 초과도 포함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포함되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또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작은 거야 돼요. 미만. 되나요? 답 볼까 보시? 답은 4번이에요. 이런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제 놓으면 그냥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맞추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작년도 28일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시험지 때 보면요. 혼자 볼 때는 엄청 어렵다 해요. 그죠? 근데 같이 보면 다 본 것들이에요. 여행 가면은 앞에 얘기했지만요. 공부를 작게 해서가 아니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못 맞추는 거예요. 뭐요? 아시겠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외워놓는 게 외워집니까? 안 외워지지?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너무 많이 하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죠? 헷갈려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국민주택 규모 초과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국민주택과 준주택. 준주택은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고 혹시 이 문제와 비슷한 게 또 한 개 나와 있는데요. 거기 그 347페이지 보세요. 347 보이죠? 그 확인해서 보이죠? 그 23회 수정이죠? 그 한번 보세요. 사망 뭐 보여요? 그 사항 보이죠? 뭐 써놨어요? 국민주택 초과죠? 초과는 안 된다니까 무조건 그냥. 다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뺏겨요, 심 놓은 걸. 그러니까 이런 심 놓은 질문들이 앞에 안 나왔던 게 아니고 앞에 나왔던 거지만 빼내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우리 요즘 시험들은요, 그 예전 나왔던 걸 짜집기 한다 보면 짜집기. 짜집기 한다 보면 돼요. 그 어떤 사람들 앉았고, 요 23회 때 이 문제 한번 봐놔도 안 그래요? 답은 보였네. 그래서 뭐는 안 된다고요? 여하튼,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안 된다 말하면 돼요. 그 외에는 다 된다. 되나요? 그 말이에요. 다음. 그래서 이거는 요 시험 칠 때 큰 의미가 없고 그냥 홍보 목적으로 국민주택 초과만 아니라면 이하라면 국민 또는 이하라면 뭔다고요? 개량을 하든 사든 또 구입을 하든 뭔다고요? 다 된다. 콜. 또 한 개 더 뭐 된다? 준주택도 가능하다. 준주택은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 준주택은 기숙사 이런 거기 때문에 기숙사 이런 거기 때문에 규모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 말이에요. 보통 국민주택 규모를 하면 몇 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그죠? 80 이하니까 85제곱미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이하. 그 초과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상자가 들어가거나 초과도 틀린다. 왜? 이상은 85제곱미터가 포함되고 그 초과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금융은요, 우리 일반 시중은행 금융 안 내요. 우리 뭐 내는가? 이거는요, 금융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뭐요? 정책. 이거 내는 거예요, 시험에. 이거 내는 거예요. 정책.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요. 홍보. 뭐요? 홍보 목적. 이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요리가 시험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 안 냅니다. 하잖아요? 요즘 보면 뭐 있습니까? 뭐 보금자리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 노후연금.
이런 것들. 또 요즘 좀 뭐요, 그, 보급자료를 위해서 쓸 때, 사라고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 MBS라고, 뭐요? 그 정권의 종류 이런 것들. 그런 거 내는 거예요, 시험에. 되나요? 또 보통 보면 우리가 부동 투자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5명 이상 뽑아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홍보. 주로 누가 하는 거, 주자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 홍보하는 거예요. 되나요? 거기에서 시험, 보통 시험이요. 한 시험에 한 5문제 온단 말이에요. 몇 문제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동 투자회사하고 주택 노후연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4월달 되면 또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면 개정된 그 내용이 답으로 그냥 골자로 보면 돼요.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바뀔 건데 바뀌고 개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지금 개정 이후에도 나중에 바뀌면 또 헷갈려 버려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되나요?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넣으시고. 뭐 주택, 청약, 조합주택 이거는 옆에다 적어놔요. 공법 적어놔요. 주택법 적어놔요. 어디요? 주택법 적어놔요. 주택법. 그래가지고 또 쭉 한번 나왔다고 또 346페이지 또 신나게 적어놓은 거예요. 뭐요? 뭐 적어놨다고요? 346에 써놨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뭐요?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 맞나요? 그리고 관리주체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거 운영을 맡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부동산 금융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있나요? 원리가 있어요. 한 포기 받으셔야 되겠는데 그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융자 비율 보이죠? 융자 비율. 요건 제가 에어드렸어요. 봐드렸어요. LTV 뭐요? LTV 이걸 봐놔야 돼요. LTV 이 융자비율 이거는 워낙 말이 많아요. 말이요. 그 이게 LTV인데 영어로 하면 영어로 LTV예요. 부동산 가격 대비 뭐요?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요. 담보 뭐요? 부동산 보통 뭐요? 가격 대비 뭐요?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융자금이 대부금 뭐요? 융자를 해주는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여기다 뒤면 다 그 붙여지니까 곱하기 100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설명했지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1억이에요. 1억 얼마요? 1억이에요. 1억인데 지금 현재 그 LTV가 뭐요? 예를 들어서 40%일 때가 있고 몇 프로요? 70%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100원당 40원, 이건 100원당 7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로를 뭐다? 100원당. 100원당 그 집값이 100원 같으면은 40원 값인다 이 말이고 집값이 뭔다고요? 100원 같으면은 뭐요? 70원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빠지는 거네. 그죠? 100원에 70원, 40원이니까. 그러면 이때요. 이거는 뭘 한다고요? 대출 가능 금액을 쓰는 거예요. 뭐요? 이거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뭐요? 가능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이하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1억짜리 같으면은요 7천만 원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까지요? 그럼 자기 돈을 3천만 원 주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 3천만 원 주고 있으면 7천만 원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요 4천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얼마까지요? 그럼 이 경우는요 자기 돈을 결국 6천만 원 주고 있어야 4천만 원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요 비율.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많이 본 거니까 그죠? 융자 비율. 그래서 이걸 쓸 때 상당히 많이 써 이름을요. 융자 비율. 뭐요? 또 뭐요? 같은 말로 대부 비율. 또 같은 말로 많이 쓰는 게 요즘 쓰고 있는 게요. 담보 인정 비율. 뭐요? 담보 인정 비율. 저당 비율이 있는데 그런 잘 안 써요. 요주로 요 세 가지. 뭐요? 요 세 가지 많이 쓰는데 예전 쓸 때 하면 돼요. 대출 비율 쓰기도 해요. 뭐요? 대출 비율. 비율 쓰기도 해요. 대출 비율. 되나요?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다행히 많단 말이에요. 많다 보니까 그 줄 때 쓸 때 뭡니까? 항상 이거 써주고 뒤에 가로치고 LTV 써줘요. 뭐요? LTV. 그 LTV가 영어로 뭔다고요? 밸류가 가치.
그죠? 론이 뭐야? 융자금. 대출이 론입니다. 론. 쓰는 거예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쓰는 말은 담보인증비율이에요. 융자비나 대부비율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주공에서 지금 이제 발 바꾸고 있는 게 담보인증비율이에요. 되나요? 이런 말 넣으면 뭐 준다? 가르쳐 그냥 LTV 놓으면 다 융자비율이다 이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LTV를 받으세요. 같은 겁니다. 자, 이 말이에요. 참고를 한번 봐볼 말이에요. 이때 융자비율 있잖아요. 이게 있죠. 그죠? 융자비율 이게요. 커질수록 뭔다고요? 커질수록 은행 측에서는요. 원리금 회수 불능 위험이 더 커져요. 뭐요? 뭐가 된다고요? 은행 측의 회수 불능 위험이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요것만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뭐요?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조절됐지만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고 뭐요?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복합불황이 있었어요. 뭐요? 그게 지금 둘 다가요. 집값 떨어지면서 생긴 문제였어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일본의 물가에 비해서 주택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부담 투기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뭐요? 그 사람들 겁납니다. 부담 투기. 요즘은 중국 사람들 더 또 돈에 재무 붙였어요. 부담 투기에. 어디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냥 부담 투기 보면 미친다. 미쳐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어디요? 지금 뉴욕 있죠. 미국. 뉴욕에 아파트까지 뭡니까? 투기에 손댄 사람들 지금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그만했어요. 일본도 심했단 말이에요. 옛날 알죠? 하와이 사건까지 알잖아. 그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투기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주택값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그러다가 주택값 떨어지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그게 복합불황이었어요. 뭐요? 복합불황. 쉽게 말하면 은행까지 뭔다고요? 파산을 들어왔어요. 은행까지 파산 들어왔어요. 파산. 근데 미국도 주택값이 떨어지다 보니 생긴 문제가 그게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둘 다가 뭐요? 집값 떨어져가지고 은행까지 다 뭡니까? 파산되는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공통이 뭐다? 주택값이 떨어지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요 대부비율이요. 심지어 약 90%까지 해줘요. 얼마까지요? 우리나라는 좀 가히 작은 나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통해서 시중은행을 많이 규제하잖아요. 그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규제하는 은행이에요. 되나요? 한단 말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자유금융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좀 규제가 약해요.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빌려줘야 뭡니까? 이자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미국은 일본은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억짜리 집을 담보로 9천만 원 빌려준 거예요. 얼마요? 그 사람이 많다고요? 1,000만 원만 주고 있으면은 1,000만 원 주고 있으면은 집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본하고 미국은요 이자가 엄청 싸요. 뭐요? 우리나라 지금 이자가 세게 않고요. 엄청 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자 많이 내려갔죠? 엄청 싸단 말이에요. 미국 이자가 1% 이내에 보통. 이자가. 대출자가. 안 그래요? 싸단 말이에요. 돈밖에 없는 나라니까. 안 그래요?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한가 하면요. 주로 이자 매우를 상을 한 거예요. 뭐요? 이자만 꼬박꼬박 감단 말이에요. 9천 빌려도 되나요? 근데 이자가 싸니까 얼마 안 돼요. 돈이. 그러니까 오히려 임대주택 사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임대료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 이자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일본 둘 다가요. 그때 그 시대에요. 집값이 올라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뭐요? 집값이 착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나중에 안 되면 뭡니까? 집 팔아가지고 갚으면 되잖아요. 또 집 팔면 또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돈을 빌려갖고 집을 산 거예요. 우리 임대료보다 더 이자가 싸게 나가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요. 이제 수요가 팍 올라가다가 수요가 많이 나가버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되나요?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만 갚았다고요? 이자만 갚아도 됐잖아요. 그 원금이 그나마 있죠? 그럼 봐보세요. 내가 즉 갚아야 될 돈은 9천만 원이야. 얼마요?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8천만 원 돼버렸어요. 얼마요? 맞나요? 그럼 내가 양심적인 인간이라면 그럼 안 되겠네. 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뭐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9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되지. 왜 그러니? 그거는 저당권이잖아요. 뭐요?
재단권은 물건이죠. 집 주면 끝나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갚지 않습니다. 되나요? 집 가져가라 합니다. 내가 보고. 아니, 비슷하고 9천만 갚습니까? 8천만 원짜리 집 주면 끝인데. 왜? 그건 물건이니까. 뭐요? 물건이니까 집 주면 끝납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그는. 되나요? 그럼 은행이 그냥 가져가야 돼요. 경매를, 재단권을 실행해서 경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게요. 8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그게 또 얼마 된다고요? 5천만 원 돼버려요. 얼마요? 왜? 근데 집 막 쏟아져 있으니까. 막 정신 쏟아져 나갔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은행은 결국은요. 4천만 원만큼 부실 채권이 생겨버려요. 맞나요? 회수 불능후 이게 부실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도산을 해버린 거예요. 은행들이. 이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집값 떨어져 생긴 그게 바로 문제가 바로 서브프라임과 복합불황이에요. 그럼 결국 나중에 이 사람 만약에 뭐요? 90%가 아니고 만약에 60% 빚줬다면 대부분 얼마요? 빚줬다면 1억에 60% 6천만 원 빚준 거죠. 그럼 집값이 8천만 원 떨어져도 갚겠죠? 맞나요? 아, 집값은 8천만 원인데 갚아야 될 빚은 6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갚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요 LTV가 높아질수록 자입자들은 뭔다고요? 집값을 갚지 아니하고 채권 갚지 아니하고 뭡니까? 집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LTV가 높아질수록 은행 적은 회수불능 위험이 커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체크해 두셔야 돼요. 요걸 체크해 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요거 한번 봐두셔야 돼요. 요거. 그럼 LTV가 뭐요? LTV가 많을수록 높아질수록 은행 적은 회수불능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 봐두셔야 돼요. 되나요? 요거 체크해 두시란 말이에요. 높아질수록.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신용대출이 아니고 무슨 대출? 신용대출이 아니고 부동담보대출을 공부하거든요. 그 사실 우리가 일반 그냥 우리 민간인들이 집담보가 아닐 때는요. 신용등급 많이 따져요. 맞나요? 따지만 부동산 담보에서는 신용등급이 필요 없어요. 콜? 부동산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많이 따지는 게 요거. LTV. 요게 답을 한 번씩 많이 놉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왜요? 차입자들은 자금 빌려와서 집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많아지지만 은행 지어볼 때는요. 회수불능 위험은 커진다는 거. 되나요? 한번 봐두셔야 돼요. 됐죠? 이런 거 사실 공부할 때 이게 뭐 이해할 내용입니까? 이게 지식입니까? 이게 무슨 지식이라 상식이지. 맞나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들이니까 상식화 시켜버려요. 되나요? 아침에 한쪽은 애도 아니고 대충 저런 말 다 하면 그래서 끝내버려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깊게 들어가면요. 자꾸 이렇게 많아져요. 내가 은행을 해도 돈 많이 빌려주면은 저 새끼 돈 먹고 도망갈 일은 많지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좀 상시화 시켜 자꾸. 정말 그 말이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거 그 말이구나. 맞나요? 그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 무슨 큰 지식이냐만 자꾸 깊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너무 많아져 버려요.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다음 이제 융자 원금하고 융자 잔고가 있어요. 뭐요? 잔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융자 비례는 이항은 줄 거나요? 융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게 뭐다? 이항.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채무 불이익의 수가 높아진다. 맞나요? 이번에 은행 쪽에서는 만다고요? 원리금 회수 불능 위험은 커진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고요. 그다음 융자 원금과 융자 잔고가 있어요. 융자 잔고. 우리가 쓸 때요. 요걸 우리가 잔금 쓰기. 잔금. 또 같은 말로 잔고 쓰기도 하고. 또 같은 말로 잔액 쓰기도 해요. 뭐요? 그러니까 융자 잔금. 뭐 대부 잔금 같은 말이잖아요. 융자 대부 같단 말이에요. 융자 대부 같은 말이에요. 대출 같은 말이에요. 되나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1억 원을 처음에 대출 받았어요. 그럼 이게 융자금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늘리면 이게 융자 원금이에요. 원금. 뭐요? 융자 원금이란 말이에요. 원금이에요. 근데 한 6년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1억 중에서 뭐요? 1억 중에서 한 6년이 경과 되고 나니까 6년 경과 후를 보니까 뭐요? 상환된 원금이 뭐요? 상환된 원금이
뭐요? 6천만 원이요. 얼마요? 6천만 원이요. 그럼 상환된 뭐요? 원금이 또 한 개는요? 4천만 원이에요. 얼마요?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상환된 원금이 6천만 원이면요. 이걸 상환 비율이라 불러요. 뭐요? 그럼 상환 비율 얼마요? 60%죠. 맞나요? 이는 0.6이 될 것이고. 그죠? 6. 퍼센테이지는 뭐가 되겠어요? 60%.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요. 그냥 0.6은 1인당 0.6이고요. 그럼 이때요. 안 갚은 잔금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만 원이죠. 요걸 우리가 잔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 뭐요? 뭐라고요? 미상환된 원금. 요걸 말해요. 미상환된 원금이 뭐다? 잔금. 우리 쓰잖아요. 잔금 치른다. 맞나요? 잔금 친단 말이 뭐예요? 안 갚은 돈 갚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요 1억 중에서 4천만 찾자는 요 비율을 우리가요. 흔히 뭔다 이걸 잔금 비율이라 불러요. 무슨 비율? 잔금 비율이라 불러요. 그럼 이게 상환 비율이 0.6 같으면 잔금 비율은 볼 것 없이 얼마예요? 볼 것 없이 0.4죠? 퍼센트 얼마예요? 40%. 그래서 이걸 1로 볼 때는요, 0.6과 0.4고, 이걸 100으로 볼 때는요, 60%와 40%인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상환 비율이나 상환 비율이나 잔금 비율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한 개는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잔금 비율이 0.14면은 1 빼기 0.4는 0.6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합치면 뭐 된다고요? 합친 금액이 1이나 100이 되는 거죠. 뭐 된다고요? 합친 금액이 뭐다? 1이나 10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뭐가 된다? 1분율은 1이 되고 100분율은 100이 되고 맞나요? 그 말이에요. 3번 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융자, 원금, 잔고. 잔고가 뭐다? 잔금. 잔금. 뭐라 써놨습니까? 융자 원금은 처음에 융자 받은 금액을 의미하고 융자 잔고는 뭐다? 융자 기간 중에서 상환되지 않은 원금 부분을 말한다. 있나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다음 내려오면 이자율이 쭉 보여요. 그 보니까 뭐 실질 이자율 해가지고 뭐 이자율의 결정 원리 돼 있어요. 있나요? 그 뭐라 써놨어요? 명목 이자율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 위험 대가, 예상 인플레이로 구성된다. 있나요? 그 위험이 커지면 쭉 돼 있어요. 써놨는데 이런 것은 사실 입혀다가 일단 필요가 없거나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뭐 하도록 하고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 옆에다가 그 페이지 366 적어놓고 말아요. 뭐요? 교재에 페이지 366 있습니까? 그거 자세히 있죠?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있죠? 그걸로 대체하면 돼요. 됐나요? 대체하고 그 앞에 있는 뭐요? 그 이자율은 가입을 쳐버려요. 뭐요? 쌍가로 3번 있죠? 그거는 가입을 쳐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뒤에서 하면 되고.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융자의 규모가 있어요. 뭐 있다고요? 규모. 이 보면 그 DTI가 보일 거예요. 그죠? 보이나요? DTI. 우리가 LTV는 이미 공부했죠? 그죠? 했어요. 이걸 공부했어요. DTI. 이 사실 그 대출 규모를 쓸 때 두 가지가 쓰이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쓸 때는 LTV. 상가담보대출은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 상가담보대출에서는 뭐가 쓰인다? 부채 감당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DTI. LTV는 둘 다 공통이에요. 그 지금 현재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시험에 DTI가 논다 봐야 돼요. 홍보차. 되나요? DTI. 한 세 번 내면 좀 미안하니까 한번 부채 감당 한번 줘요. 되나요? 지금 DTI가 말이 많기 때문에 내년 시험도 DTI 쪽에서 노는 확률이 98%예요. 올해 시험에 나왔다 해가지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이런 DTI 자체가 계속 뉴스에 떠들기 때문에 맞나요? 이런 것들 무조건 시험에 논다 봐야 돼요. 이게 홍보예요, 홍보. 무슨 목적? 홍보 목적이에요. 그 앞에 제가 LTV를 이미 설명했어요. 맞나요? 했고 DTI라는 게 이걸 말이에요. 이게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뭐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총 부채 상환 비율. 요건 이제 보통 앞에 영 따서 보이죠? 사망에. 이건 이게 DTI라는 거예요. 뭐요? DTI. 어디 있어요? 그 사망에 있나요? 그 2항의 제일 끝에 약어 있죠? DTI. DB2 인컴 있잖아요. 앞자에 따서 DTI. 되나요?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뭐요? 부채라는 게 부채. 부채가 뭐다? 부채 서비스액을 말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되나요? 원리금 상환액. 이걸 말해요. 원리금 상환액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DTI는 말 그대로 요 차입자가 뭐래요? 자기가 번 연간 소득 있죠?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요 사람이 갚는 뭐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말해요. 뭐요? 원리금 상환액을 말해요. 그래서 요 DTI 이거는 금융 규제 뭐요? 이것도 규제 정책이에요. 이게 규제 정책이 정책이에요. 그 DTI는 뭐요? 주택 뭐요? 대출 규제 정책이에요. 뭐요? 주택 대출에 대한 이게 규제 정책이에요. 이게 DTI가. 그러니까 DTI가 정해지면 요거 이하로 뭡니까?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요 사람의 연봉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사람 연봉이 지금 현재 5천만 원이에요. 얼마요? 연간 소득이 연봉이지 안 그래요? 차입자 연간 소득이 연봉이죠.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DTI를 뭐요? DTI를 40% 했을 때 하고 몇 프로요? 30% 했을 때 하고 60 잡았다면요. 요거는요. 5천만 원에 30%. 5, 35, 1,500만 원이죠. 만원. 그러니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 원 뭐요? 이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요? 그 이상이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하가 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번 연봉으로 원리금을 어떻게 해요? 잘 갚을 수준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근데 만약에 60을 정해버리면요. 이게 3천만 원 해주는 거예요. 얼마까지요? 30만 원까지. 그럼 3천만 원 뭐요? 이하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항상 규정은 이하예요. 이하. 뭐요? 이하예요. 그래서 DTI를 30으로 정하면은 좀 돈을 작게 원리금을 원리금이 작게 해주는 거고 올라간 원리금이 많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이 많단 말은 더 많이 대출해준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더 많이 대출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래도 그 MB 때까지는 해도 얼마요? MB 때까지 해도 그 DTI를 약 30% 정도 조절했어요. 얼마요? 대략 약 30% 정도, 33%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저걸 60 올려본 거예요. 가슴이 큰 누님이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저성들이요. 또 그때 막 집값 올라간다 막 기대가 심가면서 안 그래요? 이자 싸게 빌려주니까 애들이요. 겁도 없이
그도 빌다가 많이 쓴 거예요. 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고 지금 올라가지 아니하니까 애들 그 집이 좀 경매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말이 많았던 거예요. 올려가지고 애들 다 잡아놨다고. 맞다고요? 뭘 잡았다고? 애들 잡아놨다고 지금. 그래갖고 앞전에 그 선거공약에 나왔던 대통령들이 애정자들이 전부 다 뭐 했습니까? DTI 자기 돈 인하시키려고 놓은 거잖아요. 그죠? DTI 인하시키겠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앞에요. DTI를요 50%까지 낮췄어요. 60% 50%. 그것도 말 많았어요. 60이나 50이나 그게지 안 그래요? 말이 많으니까 좀 내려놨죠. 40% 맞나요? 내가 있는 추세예요 지금. 그 DTI 저것도 또 잡아도 골치 아파요. 너무 잡아버리면 집을 못 사거든요. 대출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지금 말이 많은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힘이 오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또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DTI가 뭔가 홍보 달 목적으로. 왜? 워낙 많이 응시하니까 시험을. 안 그래요? 그냥 홍보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뭐 넣는가 하면요. 요거는 그냥 요거를 끝내면 되는 거예요. 뭐요? DTI에 대한 정의는 2항과 3항이 있잖아요. 밑에 있죠? 있나 없나요? 있어요. 근데 이거 시험내면 뭐는가 하면요. 제일 기본적으로 볼 때요. 일단은요. 볼 때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뭐요? 뭐요? 주택을 담보로, 내 주택을 담보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계산 문제예요. 뭐요? 무슨 문제예요? 계산 문제예요. 그럼 계산 문제라고 보면 돼요. 저게 계산 문제에 넣을 때 한 7문제 넣는다면은 중에서 뭐요? 7, 8문제 중에서 무조건 한 문제 넣을 확률이 뭐요? 98%는 문제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도 시험 넣으면요. 한 6문제 이렇게 나와 정해 있어요. 몇 문제요? 그거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6문제는. 다 맞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게 계산 문제에 넣을 수 있는 유형의 뭐요? 거의 한 문제 확인 내기 한 개예요. 이해가죠? 저를 꼭 연습해 놔야 돼요. 근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딱 밑에 그 문제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에 26회 때 문제일 거예요. 재작년 문제. 물론 올해도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올해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요 두 개를 함께 적용시켜요. 이거 할 때. DTI 기준과 요 LTV 있죠? 요 두 개를 함께 적용시켜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뭐요? DTI와 LTV 중에서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DTI 기준을 적용할 때는 저희가 지금요 소득에서 뭐요? 요 사람이 요 소득 있죠? 소득에서 DTI를 곱해요. 뭐요? R을 곱해요. 혹시 기존 상환액이 있으면은 기존상환은 빼줘야 돼요. 뭐요? 빼줘야 돼요. 이 기존상환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 상환은 원리금 상환액이 있으면 혹시 있으면 빼줘야 돼요. 혹시 이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 전에 사업자 대출 등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업자 대출 등이 있으면은 주택담보 외에 이게 왜인가 이게요. 이게 총부채 상환이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상환 아니라 혹시 예전에 다른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시켜 줘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요? 요거 받은 것만큼은 만다고 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만다고요? 저당 상수를 나누는 거예요. 뭐요? 그래도 우리 시험에는 요게 나온 게 있죠. 요거 나온 거는 한 밖에 안 나왔어요. 혹시 이름 있으면 이 빼면 되는 건데 요게 놓은 한 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 주택 한번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좀 어려운 한 번 놓은 건데 그냥 이어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 기본 프로그램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대부 비율 있죠? 대부 비율. LTV에다가 뭐요? 평가액. 뭐요? 평가액. 뭐 평가에 쓰기도 하고 담보 같이 쓰기도 하고 되나요? 그 담보 평가액. 요거는 소득 기준이고 요거는요 자산 가액 DV라는 거죠. 요 금액이 나오면요 요 금액 중에서 뭔다고요? 중에서요 장을 하면 돼요. 뭐요?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가장 기본 프로그램은요 여기 없다면 그냥 뭔다고요? 이거예요. 뭐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가 하면요 광우병으로 소가 뒤져도 대가 주는 나라예요. 뭐요? 뭐 해줘도요? 우리나라 광우병으로요 소가 뒤져도 대가 줘요. 콜? 그죠? 다는 안 줘도 좀 줍니다. 다는 안 줘도 좀 줍니다. 소가 뒤져도 뭔다고요? 대가 준다. 그래서 혹시 친구가 누가 광우병 소지자 하면은 소 뒤져가지고 대가 얼마 받는데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곡식시키지 말고 이래 해놓으면 돼요. 뭐요? 소 뒤져 대가 받는 게 뭐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맞나요? 그럼 일단 여기 보니까요. 소득이 얼마 나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거 해봐요. 그냥 소득이 얼마예요? 우리 심심하니까요. 동그라미 그냥 뭐요? 6개 빼버립시다. 뭐요? 똑같죠? 동그라미 6개에서 뺍시다. 빼면 소득이 얼마요? 50원. 됐나요? 50원. 디테일이 얼마예요? 40? 40이면은, 그냥 40이면은 0.3가요? 장산수가 얼마예요? 0.1. 그럼 이게 5, 4, 20이니까. 맞나요? 됐고요. 혹시 기존 대출 있습니까? 기존 상환. 있나요? 8원? 8원? 기존 혹시 원리금 상환에 있냐고요? 8원. 여기, 여기 없는데 이거는, 여기가 이어놓은 거예요.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8원. 그러면은 20에서 8을 빼면 10이죠? 12에다가 0.1이 나누면은 이는요. 그것들 얼마 나와요? 120이죠? 그죠? 돈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산기 딱 내면 한번 내봐요. 계산기. 나중에 이건 되면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요. 소디저만 쓰면 돼요. 콜? 대가. 뭐 쓰면 된다고요? 소디저 대가만 쓰면 돼요. 그리고 그냥 보지 말고 계산기 바로 두드는 거예요. 소 찾아가지고 50 곱하기 0.4. 모르겠어. 40은 상관없어요. 곱하기 0.4 했어요. 빼기 8 했나요? 이것은 이제요. 바뀔 때는 넌 해줘야 돼요. 뭐요? 넌 하고 이제 나중에 나누기 0.1 하면 돼요. 뭐요? 그 얼마 나와요? 120 넣죠? 일어나면 돼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소디저 해놓고 안 그래요? 거기 있으면 그냥 뺍시고. 보통 안 놓으시면 안 놓으니까 여기까지 놓는 게 보통이에요. 되나요? 놓으면 그냥 뭐요? 바로 해놓고 소득 50 곱하기 0.4 혹시 있으면 뭐요? 빼기 8 한 다음에 넌 해주고
바로 그냥 나누기 0점 나오면 돼요. 정상수 있나요? 그럼 120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 대가. 대부 비율 얼마요? 대부 60%인가요? 60%죠? 0.6. 평가 이게 얼마요? 500? 그럼 5, 6, 30이네요. 맞나요? 300이죠? 그죠? 작은 거. 120 답이네. 요 뒤에다가 동을 6개 붙이면 되겠지. 맞나요? 우리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은요, 객관식이니까 그냥 뭐요? 1, 2 이런 거 찍으면 되겠지만, 그래요? 객관식이니까 1, 2 있으면 찍으면 되죠? 그럼 답이에요. 됐나요? 뭐요? 소디저 대가 봐주셔야 돼요. 소디저 대가 받은.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장 가면요 3초 안 걸려요. 뭐요? 3초 안 걸립니다. 지금 보이니까 좀 새롭게 보이는 거지. 이런 건 나중에 모의고사도 계속 나와요. 놓으면 놓을 때마다 반드시 그냥 휴대폰 한번 찍어봐줘요. 되나요? 그럼 하면은 나중에 시험지 가기까지 이거는요 30분 더 연습해요. 몇 번? 보고 있지 말고 할 때 해주란 말이야. 한 번씩. 나중에 또 이어닫고 물 튀지 말고. 그때 해주면 이 잘 노는 것들은 모의고사 계속 놓기 때문에 그때 휴대폰 갖고 한번 뚫어봐줘요. 계속 빼내갖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 잘 습관 돼버려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보고 있으면 아무 습관도 안 돼요. 앉아서 뭐 할 건데 앉아. 한 뚫어보면 되지. 그 잘 노는 것들은 자꾸 놓기 때문에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보고 있어 봐주라. 심장을 또 보고 있다가 못 풀어요. 콜? 그냥 그때 한번 뚫어봐주란 말이에요. 계속 놓기 때문에 지는 것들은. 그 나중에 한 9월달에 사순절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대요. 아, 소디저 대가. 맞나요? 해주란 말이에요. 자, 이거 보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휴대폰 딱 꺼내 해보면 돼요. 그 말이야. 요거고요. 밑에 거는 그대로 한번 쭉 놔두시고. 참고로 한번 보세요. 353 보여요? 보여요? 놔두시고, 이게 나 뒤에 할 거니까. 잔금 비율 나왔어요. 있나요? 잔금 비율이 뭐랬어요, 제가? 요거. 융자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저당상수, 이건 우리 이미 한 거죠? 전 시간에 투자를 할 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 이건 어디서 쓰인다? 대출 상환에서 쓰인다. 맞나요? 그래서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뭐 한다고요? 매기 갚아야 할 원리금, 균등 상환이 나온다. 맞나요? 요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이다. 대출 상환. 나중에 적금, 적립금은 뭐다? 적금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그 역수인 감채금계수. 맞나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장상수는 에다가 뭐요? 대출 원금을 곱하면은 매일 갚아야 할 상환이 나온다. 맞나요? 물론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겠죠. 상환 조편 놔두시고 그 밑에 보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 있습니다. 그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대출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은 자입자에게 부담된다. 채무 불이행 위험은요, 채무를 못 갚는 거니까 자입자와 대출자가 다 공개치 하는 거예요. 누구요? 자입자가 못 갚으면 은행 경매 들어가는데 자입자도 안 그래요? 대출자도 그 돈 받아가지고 뭡니까? 남 빌려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자입자와 대출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기 상환 위험은요, 좀 더 하겠지만은 만기 전에 갚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은행한테 손실되는 거예요. 뭐요? 은행한테 손실되는 거예요. 나 좀 이따 할 거고요. 자입자가 아니고 은행한테. 뭐요? 그 답은 4번 틀다 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13회 때 문제죠. 벌써 뭔다고요? 한 15년 전에 문제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 상환 적용표는 옆에다가 참고 적어놔요. 뭐요? 상환 적용표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볼 필요가 없다 뜻이에요. 참고. 상환 비율은 1에서 잔금 비율을 차감할까? 맞나요?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을 합치면 1이니까 1에서 상환 비율을 빼면 잔금 비율,
이래서 잔금 비율을 빼면 상환 비율 이 말이지. 안 그래요? 그 말이고요. 그 뜻이고요. 이렇게 그냥 좀 보면서 그냥 보면 되고 오늘 여기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이렇게 요 익힌 거고 여기서 크게 봐야 되겠죠. 하나 일단 되나요? DTI 소디저 대가 받은 거 저거. 나머지는 그냥 뭐다? 그냥 보면서 용어 익혔다 보면 돼요. 뭐요? 용어 익혔다.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주택도시기금은 일단 구민주택 규모 이상은 안 된다. 그 초과는 안 된다. 그 초과는 안 된다. 그죠? 구민주택 규모는 되고 그 초과는 안 된다. 콜 보면 되고. 그래서 구민주택 규모 이하 그럼 이거나 그 밑에 미만과 준주택이 된다. 콜 그거 받아놓고. 자, 넘어가서 354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어요. 있나요? 있나요? 이를 조금 쉬었다가 하죠.